반갑습니다. 쉽고 재밌는 경제, 철학이 있는 경제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한류의 열풍 속에 대중문화가 갖는 경제적 가치, 즉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임영웅 씨와 방탄소년단을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추억의 영화지요. 왕의 남자. 이준기 씨를 스타로 만들어준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은 1,000만 관객이 들었던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그 당시 이 왕의 남자의 경제 효과는 소나타 3,000대 생산의 효과, 1,800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왔었다고 하죠. 이처럼 문화산업은 공장이나 대규모 자본 없이 아이디어 하나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젠 문화 금맥을 캐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요. 2000대 초반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겨울 연가의 주연 배우를 맡은 배용준 씨. 일본에서 극존칭의 윤사마라고 불리며 그의 일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기자만 50명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로 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전쟁이 우리나라는 팝송이 주류였었지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선 조영남 씨나 트윈폴리오 등의 변환곡이 주류를 이루던 그런 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미 8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가수들이 대중음악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대표적인 분들이 신중현 씨나 패티김 씨 같은 분들이지요. 그러면서 모방의 수준을 넘어 한국적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울림의 김창완 씨라거나 조용필 씨 같은 스타들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기획사가 있었지만 주로 재능이 있는 가수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기획사가 정말 기획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시대를 맞게 되지요. 그 첫 번째 그룹이 1987년 소방차입니다. 그러니 무명 가수를 발굴하기보다는 유망주를 키워내기 시작한 거지요. 소방차는 그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사들은 1990년대를 맞아 아이돌 그룹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H.O.T, 제키, 신화, 핑클, SS 등이 나오죠. 아이돌 전성시대를 맞게 되면서 이를 통해 자본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대중음악 시장은 점점 커져가지만 컴퓨터의 보급으로 불법 음반을 다운로드하면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2001년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씨는 우리는 음악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스타를 만든다. 한국의 CD 기반 음반 시장의 90%가 무너진 상황에서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때라는 것을 간파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스타를 원할 것이라는 믿음. 그때부터 JYP 엔터테인먼트는 인재를 찾아 나섰고 비와 원더걸스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획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시장, 더 큰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버와 동방신기 등이 일본 시장에, 박진영과 원더걸스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버와의 일본 진출에 그 당시 금액으로 30억을 투자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슈퍼주니어, 빅뱅 등이 한류를 이끌어 가게 되죠. 싸이의 강남스타일 2012년인데요. 이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건 제 여담입니다만 싸이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그리고 김정은을 통해 북한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겼다고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이상하게 비슷하게 생긴 것도 같고 이런 의식을 깨트리며 출연한 게 BTS였던 것이죠. 어떤 대상의 팬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을 팬덤이라고 하는데요. 팬덤은 광신자를 뜻하는 퍼네틱의 팬과 나라를 뜻하는 덤의 합성어입니다. 팬덤은 이제 문화적 영향을 넘어 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을 팬덤 경제, 팬코노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팬덤이 경제 영역으로 더욱 확장된 것은 2010년대 들어서부터일 겁니다.
원더걸스나 소녀시대, 빅뱅과 동방신기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경제 관점에서 아이돌을 조명하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혜성처럼 나타난 임영웅 씨. 2010년부터 10년간, 그러니까 2019년까지 특히 젊은 층의 인기 차트에서는 100위 안에 트로트 곡이 없었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임영웅 씨가 이 차트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말 한국 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를 빛난 가수에서 30대 이하는 BTS였지만 40대 이상은 임영웅 씨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2020년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던 그룹이지요. 예를 들어 BTS 싱글 앨범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가치는 1조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단 한 곡으로요. 미국의 한 잡지가 2018년 BTS가 한국 국내 총생산에 기여한 바를 조사했었는데요. 당시 한국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삼성의 매출은 2,120억 달러로 한국 GDP의 13%를 차지하고 2위인 현대차는 5.3%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BTS의 연간 수익이 46억 5천만 달러로 2018년 기준으로 GDP의 0.3%를 차지한다고 하죠. 삼성전자만 해도 직원이 12만 명이 넘고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은 10만 명이 넘는데요. BTS는 7명입니다. 7명의 보이그룹이 만들어낸 매출인 것이죠. CNBC에 따르면 BTS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 맥도날드는 팬데믹으로 인해 30%가량의 매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을 때도 기업 전체의 총 순매출액이 57%를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철거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히어로노믹스의 시대이기도 한데요. 업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만 임영웅 씨는 3번의 콘서트로 92억 원, 편당 4권의 갤런티로 추정되는 5개 광고로 20억 원, 솔로 가수 최초 초등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앨범으로 26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약 37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니 걸어다니는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임영웅 씨의 경제 효과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0년 쌍용차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11분기 연속 적자가 지속되며 자본 잠식에 빠졌고 부채 비율도 아주 심각했었지요. 위기의 쌍용차가 선택한 것은 임영웅 씨였습니다. 임영웅 씨가 모델이 된 지 2달 만에 렉스턴 모델의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53% 정도가 늘었다고 하죠. 쌍용차는 기사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 인지도가 낮았던 브랜드 청년 피자는 임영웅을 모델로 발탁한 뒤 가맹 계약 300건을 돌파했고, 청원 아이스에서 임영웅 커피 머신으로 불린 에스프레소 카페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3배나 늘었다고 하죠. 세정 웰메이드 광고에서 입은 셔츠 또한 판매량이 510%가 증가하며 임영웅 효과를 입증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웅 씨의 모델 기용은 분야를 막론하고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지순례. 여기에 이름을 빗대서 만들어진 웅지순례란 말이 나왔는데요. 임영웅 씨가 불렀던 노래 마량에 가고 싶다. 그 덕분에 마량의 수입이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하는 도시들의 지역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미국에서 총 52회 일정으로 진행된 투어 콘서트로 미국 20여 개 도시의 공연장 근처 호텔과 음식점 등 공연장 주변 상권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공연 예상 수익이 총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임영웅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있었던 상암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 상암 공연에 1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하지요. 가격을 단순 계산해 보게 되면요.
산술적인 계산만 놓고 봤을 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관객이 10만 명으로 잡고 티켓 값은 그냥 평균 가격으로 16만으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160억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지요.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의 교통비, 식사비, 그리고 멀리서 또 옵니다. 그러니까 숙박비도 들고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사실은 전국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 앙콜 공연이었었는데요. 전체적인 공연 다 계산해 본다면 지금까지 32만 명이 그동안 모였었다고 하죠. 23번의 공연에 32만 명. 이걸 티켓 값으로 계산하더라도 500억 이상이고요. 거기에 해외 매체에 판매되는 것들.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생각했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한국에선 그 현상이 임영의 경제 효과, 즉 히어로노믹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 연예인들의 팬덤 경제 규모는 총 8조 원대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의 음반, 콘서트부터 각종 부대 시설, 매출까지 각 지역 상권 제고 효과를 다 따져본다면 이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